안녕하세요. 원대한TV 부동산 유치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40대 분들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물론 40대이고요. 40대를 버려진 세대, 낀 세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이제 사회에 나갈 때 이제 비정규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거의 사회생활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이제 정규직을 힘들게 정규직이 된 다음에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통해서 경력 단절이 되었다가 이제 40대가 되면서 자녀들 어느 정도 키워 놓으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재취업을 하시고 계신 입장이 되실 거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참 이제 힘들게 정규직이 된 다음에 이제 또 회사에서 버티기 힘든 상황이거나 또는 이미 회사에서 정리해고가 되셔서 새로운 직업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새로운 직업을 찾아가고 계신 상황이죠. 요즘 보면 청년 일자리라든지 청년 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신혼부부에 대한 보금자리에 관련해서 각종 혜택들이 있는데, 그 혜택들이 모두 비껴나간 게 바로 40대이고요. 다음에 또 중장년층을 위한 그런 지원들, 이런 거에서도 또 버려졌기 때문에 버려진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은 좀 명심하시자고요. 우리 포기하지 말자고요. 절대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포기하는 일은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도 올해 47이거든요. 저 또한도 그냥 편안하게 계속 순탄하게 살아온 게 아니라 업앤다운이 있었습니다. 사업하다가 크게 2번 정도 망하기도 했고, 다음에 제가 이 부동산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이유는 제 스스로가 부동산을 20대부터 열심히 잘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 또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 똑같이 힘들고요. 다음에 정부 규제가 부동산에 많은 것 또한 힘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기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으로 지금 부동산 유치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투자 고수들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이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또는 투자를 했으면 하고 마음먹으신 분들을 위한 방송인데, 그 또한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선뜻 못하는 게 첫 번째 걸림돌이 바로 종잣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절대로 하루 벌어 하루 살고 한 달 벌어 한 달 살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물론 현재 상황에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만 맞추는 것만으로도 용하신 거고 잘 버티고 계신 거지만, 그것만 가지고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한때 유행했었던 그 김생민의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많은 국민들이 이 김생민의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봐주고 시청률이 올라갔던 이유는 그만큼 아끼고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나 또한도 저렇게 아끼고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 아닐까요? 자, 그러면 왜 더 벌거나 아니면 왜 더 아껴야 되느냐? 바로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죠. 투잡 쓰리잡 뛰면서 10몇 년 살아가고 구두쇠로 악착같이 10년 20년 살아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아니라 한 2-3년 정도만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잠 덜 자가면서 이렇게 저축을 하고 종잣돈을 만들어 간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시드머니 종잣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목표 금액이 5천만 원일 수도 있고요. 다음에 1억일 수도 있겠죠. 반드시 그 돈을 만드셔야 된다. 미래로 적어도 아무리 작아도 1억은 보내셔야 된다. 자, 투자라는 거는 단지 그냥 내가 투기 또는 사행성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투자는 미래로 보내는 돈, 나의 미래를 위한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미래로 돈을 송금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다른 분들께 그냥 막 드리고 편하게 드리는, 저는 편안하게 살고 있으면서 그냥 너희들도 해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 또한도 마찬가지로 요즘 그 부동산 경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목표하는 수익만큼 수익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도 지금 투잡, 쓰리잡을 뛰고 있습니다. 유튜브까지 하면 포잡이네요. 그래서 고3 때처럼
잠 4시간씩 자가면서 지금 현재 포잡을 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종잣돈을 만들고 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보는 눈도 달라지고 투자할 것도 충분히 많아집니다. 물론 지금 여기 저의 그 구독자분들 중에 제가 1강부터 쭉 올려드렸던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쭉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영상만 보시는 분들 또는 뭐 한두 개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은행 금리가 기준금리가 0.5%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그냥 돈이 그러니까 쓰지 않고 모여지는 정도의 수준이지 그게 불어나거나 하지는 않는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제 잡 중에 하나입니다만 아트노믹스라는 것을 통해서 그림을 공인된 가격으로 내가 공인된 가격을 사고 그걸 가지고서 다시 또 재렌탈해서 8%의 수익률을 가져오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림 미술 작품이라는 게 또 3년 4년 지나면 시세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시세 차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돈을 불리는, 그러니까 확실한 회사를 통해서 또 확실한 미술협회에서 공인해준 호당 가격을 가지고 내가 수익을 8%를 확실하게 만들어 가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떼이거나 손해보지 않고 그리고 그대로 내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전에 은행의 그런 적금과 같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시드머니를 만들면 보다 더 빠르게 보다 더 확실하게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드머니를 만들어지면 요즘같이 부동산 규제가 많은 시절에 그러면 어디다 투자해야 되겠느냐. 지금 뭐 이제 파주나 김포도 곧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로 선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이천이나 뭐 아니면 가평으로 가야 되느냐? 그렇기에도 또 부담감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 명심해야 될 건 주택 규제는 특히 아파트, 물론 그게 나중에 오피스텔 영역으로 또는 빌라나 단독 세대로 확대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택에 관련된 거다. 부동산 과열을 막는 규제책들은 전부 다 주택과 관련되어 있다. 그럼 주택이 아닌 부동산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레지던스라든지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라든지, 아니면 그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아니면 섹션 오피스라든지, 아니면 상가라든지. 물론 상가 같은 경우 요즘에 많이 온라인화가 되고 오프라인 매장들이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상가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규제만 단지 피한다고 한다면 자리를 잘 찾아보시면 충분히 좋은 자리들은 존재합니다.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향동 대림건설의 DMC 스타비즈 같은 경우죠. 이미 벌써 9,000세대는 아파트가 다 들어와 있고 그 아파트들도 이미 벌써 시세 차익이 200%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에 현재 중심 상권이 형성 중에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심 상권에 오피스, 섹션 오피스와 함께 상가가 들어가는 단독 상권, 독점 상권으로 들어가는 이런 자리들 같은 경우는 상가가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이 섹션 오피스도 마찬가지로 상암동과 바로 연계해서 있기 때문에 섹션 오피스 또한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자, 이런 거에 5천만원에서 1억 정도의 시드머니를 아트노믹스를 통해서 모으셨다고 한다면 그런 걸 투자하기도 또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물론 대출 부분이나 뭐 이런 규제 또는 뭐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고 또 전매 제한이나 이런 것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그래서 미리 지레 짐작으로 포기하고 미리 겁먹고 포기하고 오늘만 산다 라는 분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투자라는 것은 앞으로 그 기대 수명이 늘어나게 되면서 얘는 그 필수적인 부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때 다들 하셨던 말씀이 그때 강남을 살 걸 이라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때 그걸 샀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럼 우리 40대 분들은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벌써 우리가 그 20대 또는 학창시절에는 개발도상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미 이제 선진국이 되었죠. 그리고 무섭게 치고 올라갈 겁니다. 짐 로저스가 얘기했듯이
세계 2위까지는 저는 무난하게 갈 거다. 여러분들이 은퇴하기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력이 올라갈 때에 어떤 사람은 이 경제력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이득을 보고 혜택을 보고 이러면서 더욱더 삶이 윤택해지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다시 우리가 60대가 되고 70대가 됐을 때 그때 그걸 투자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처럼. 그래서 제가 이 부동산 일을 오래 하면서 제일 부러웠던 분들이 뭐냐면 바로 그 자녀분들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또 손주분들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와, 저런 분들이 내 부모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적어도 그런 부모님들을 못 만나, 저처럼 못 만나신 분들이라면 자녀분들에게 그런 부모는 충분히 되어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드머니가 있으신 분들은 투자에 아직 망설이지 마시고 분명히 길은 열려있다. 할 수 있는 상품들은 충분히 있다 라고 해서 도전하시고, 다음에 시드머니가 확보가 안 되신 분들은 돈을 더 버시든 투잡3잡을 통해서 더 버시던 아니면 아끼셔서 절약하고 아껴서 시드머니를 만들던 2-3년 내에 만드신다면 절대로 그냥 오늘만 사는 인생은 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기대하는 인생, 또 지킬 것이 있는 인생, 그리고 또 내일을 생각하는 인생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경력 단절, 우리 요즘같이 저출산 사회에서 자녀분들을 둘, 셋 이상 낳아서 기르셨던 어머님들 대단히 칭찬해 드립니다. 박수 보내드리고 훌륭하신 일을 하셨죠. 그런데 오히려 사회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발목을 잡고 경력 단절, 예전에 처녀 때는 잘 나갔는데 또 전문인이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30대 일을 직장을 구하는 것과 앞에 숫자가 그냥 39에서 40으로 바뀐 것 뿐인데 구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굉장히 좀 막막하실 텐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론 그 남편분이나 또 아내분이 한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한 사람은 집에서 육아를 하고 한 사람은 돈을 벌러 오면 뭐 정말 베스트하고 좋겠죠. 그런데 요즘은 둘이 함께 일하지 않고서는 살기 힘든 게 또 사실이잖아요. 그럴 때에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업이라는 게 자체가 안정적으로, 저는 그 안정이라는 걸 100%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안정적으로 매달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일과 또는 내가 프리랜서 개념 또는 나의 성과를 통해서 많이 벌면 많이 벌고 아니면 손가락을 빨아야 되는, 이렇게 두 가지 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 안정적으로 매달 따박따박해서 안정이라는 말을 제가 쓰기 싫은 이유는 뭐냐면 저는 단지 그 시간을 갉아먹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유 자금이 생길 만큼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준다면 저는 최고의 직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성과 미래의 투자성을 함께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다 그 월급쟁이들은 한 달 벌어 한 달 먹을 만큼만 주죠. 그러면 그 따뜻함, 그러니까 두렵지 않음, 편안함, 이것 때문에 세월을 까먹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의 투자는 바로 이제 투자가 아니라 주택을 할 때 전세,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월을 까먹는 일. 꽤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 그 돈이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또 자금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그 만큼의 자금인데 불구하고 월세를 내지 않는다라는 그런 장점 때문에 전세에 들어가 있으면 집값은 올라가는데 전세 세입자가 유리한 건 없죠. 집주인만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과 시간을 까먹는다.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을 까먹는다. 그래서 전세는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월급쟁이도 시간만 까먹어가는 일이지 절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노후? 글쎄요. 자, 그런데 두 부부가 함께 월급쟁이를 한다고 한다면 정말 저축 많이 하시고 살아야 되고 절약 많이 하시고 사셔야 될 겁니다. 2-3년이 아니라 월급쟁이를 하는 순간 그 20년, 30년을 아껴가면서 여유자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단지 시간만 까먹는 일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신에 또 두 분이 너무 용감하셔서 둘 다 도전적인 일, 뭐 영업직이 됐든 뭐 이렇게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한다면 그 또한도 쉽지 않을 거예요. 잘 될 때는 서로 잘 돼서 큰 돈을 함께 벌 수 있지만 요즘처럼 세계적인 경기가 안 좋고 또 코로나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터지게 되면 두 사람 다 함께 수입이 엄청 줄거나 끊겨버리기 때문에 삶이 굉장히 많이 피폐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분이, 그러니까 지금 경력 단절되신 분들 같은 경우엔 누군가는 이 생계를 계속 몇 년째, 뭐 길게는 10년에서 짧게는 5, 6년 가량 생계를 책임져 오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삶은 유지되고 있었다. 미래 발전이 안 됐을 뿐이지. 그랬을 경우엔 둘 중에 한 사람, 특히 경력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공격적인 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중 제가 오늘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바로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물론 부동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 따셔야 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또 준비하셔야 되지만 그 또한도 좋은 방법이에요. 시험 보시고 자격 획득하고 현장에서 실무 경력을 만들어내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물론 전문 영역이긴 합니다만 의식주 중에 하나고 살아가는 이야기고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본 사람들, 집에서 함께 살아본 사람들, 자녀를 키워본 경험, 다음에 또 어린 시절에 살던 지역이 낙후됐었는데 거기가 뭐 잘 됐더라, 이런 경험들이 전부 다 실무에 이렇게 상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도전하기엔 굉장히 좋습니다. 살아가는 이야기,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 40대 여성분들이 전문가로서, 특히 뭐 분양 상담 전문가로서 자리 잡기에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자, 그래서 계속 신랑분이, 남편분이 계속해서 돈을 벌어왔으니 그 버는 건 그대로 버는 걸로 가는 걸로 가고, 그리고 1년, 2년 경험을 충분히 쌓아간다면 나중에는 충분히 자녀분들을 위한 또는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한 그런 자금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같은 40대로서 또 요즘 같은 시절에 한번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같은 고민 지점을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부동산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부동산 투자라는 것 자체가 왠지 음지로 자꾸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나라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일인 것 같고, 다음에 또 마녀 사장을 당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과연 부동산 투자가 우리나라 발전에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일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부득이하게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건, 저는 이 부동산 투자 이런 건 우리 나라 발전에 또 경기에 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또 우리 같은 서민들이 부자가 되기 위한 사다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이것도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대한TV 부동산 유치원의 원대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